고발과 재판의 결과가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필멸자에게 공통된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것, 즉 불명예와 명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운명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려 하더라도 고발자의 말에만 의존한다면 나는 지극히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설령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이토록 무시무시하고 기만적인 고발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디세우스는 내가 조국을 배반하고 적과 내통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실제로 살고서 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렇게 추측해서 고발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살고서 나를 고발한다면 그는 목격자나 증거 혹은 공범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만약 그가 단지 추측만으로 나를 고발하는 것이라면 그는 가장 사악한 거짓말쟁이입니다. 확신할 수 없는 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이 걸린 이 변론을 시작하려 합니다. 나는 결코 수사학적 기교로 여러분을 속이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사실의 불가능성과 동기의 부재라는 두 가지 논리적 기둥을 통해 나의 무죄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역이 시작되려면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적군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대화를 하려면 직접 만나야 하거나 전령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벽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모두에게 노출되는 일이고 전령이 오가는 것 또한 수많은 눈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오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모가 가능했겠습니까? 설령 만났다고 칩시다. 서로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는 야만인이고 나는 그리스인입니다. 통역사를 썼을까요? 그렇다면 제3의 목격자가 생기는 셈인데 반역이라는 비밀스러운 일을 증인 앞에서 벌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둘만의 비밀 신호를 정했다고요? 그런 신호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미 이전에 만남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대화가 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서로를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반역에는 서로를 묶어줄 담보가 필요합니다. 인지를 주고받았습니까? 아니면 신에게 맹세를 했습니까? 적군이 나를 믿고 거금을 내어줄 리 없으며 나 또한 적군의 약속만을 믿고 조국을 배반할 수는 없는 노령의 처지입니다. 돈이 오갔다고 합시다. 그 많은 양의 돈을 어떻게 옮겼겠습니까? 소수의 인원이 옮겼다면 들키지 않았을 리 없고 많은 인원이 옮겼다면 더더욱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적군이 우리 진영 깊숙이 돈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적진으로 가서 받아왔다는 말입니까? 돈을 무사히 가져왔다 칩시다. 그것을 어디에 숨겼겠습니까? 내 막사 안에 숨겼다면 수색에서 드러났을 것이고 땅에 묻었다면 누군가 파헤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숨겨두기만 할 돈을 위해 목숨을 거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실행의 단계입니다. 나 혼자 이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공범이 있었습니까? 혼자서 성문을 열고 적을 불러들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공범이 있었다면 그 많은 사람 중 단 한 명도 밀고 하지 않고 비밀을 지켰겠습니까? 자유민이든 노예든 반역의 가담자가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냈는지 단 한 가지의 구체적인 경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목표로 삼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거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내가 반역을 저질렀다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피하고자 했던 손해는 또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부터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참주가 되려 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스의 장수로서 누리는 명예보다 야만인의 통치자라는 이름이 더 가치 있겠습니까?
게다가 나 혼자서 혹은 소수의 조력자로 그 거대한 트로이를 지배하거나 우리 그리스군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애초에 가당치 않은 야욕입니다. 돈 때문이었을까요? 나는 이미 내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탐욕에 눈먼 자도 아닙니다. 막대한 부를 쌓기 위해 조국을 판다는 것은 그 돈을 써보기도 전에 처형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재물은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위해서였을까요? 반역자에게 명예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 사이에서 지혜롭고 정직한 자로 충분한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배신자라는 이름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돕거나 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나의 친구들은 모두 여기 그리스 진영에 있고 나의 적들은 저 성벽 너머에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동료들을 배반하고 나를 증오하는 적들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이 어떻게 잔전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살아서 처벌을 피한다 해도 죽은 뒤에 남겨질 오명은 어찌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당장의 목숨보다 영원한 평판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믿는 것은 나를 지혜롭지 못한 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트로이인들이 내게 보답을 약속했겠습니까? 배신자를 믿어주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한 뒤 가장 먼저 나를 제거했을 것입니다. 배신자는 동료에게도 적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나를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손실과 위험을 빤히 보면서도 반역을 저질렀다면 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가장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에게는 이 범죄를 저지를 이유, 가 전혀 없습니다. 이득은 없고 손해만 가득한 일을 실행에 옮길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여,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나를 고발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견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가 할 짓이 아니며 오직 사악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나를 지혜롭고 영리한 자라고 칭송하면서 동시에 조국을 배반한 자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배반을 저지르지 않고 배반을 저지르는 자는 결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비난하고 있으니 당신의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로 증명할 뿐입니다.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은 명망 있는 그리스의 지도자들입니다. 고발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추측에 휘둘려 무고한 자에게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팔라메데스를 죽였다는 영원한 죄책감과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피고인들처럼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아이들을 데려와 동정심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행동은 재판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오직 진실과 논리 그리고 나의 평생에 걸친 행적만을 여러분 앞에 내놓겠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나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는 이제 말을 마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신들 앞에서 가장 큰 죄악임을. 나는 여러분이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으며 물러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